이런 게 얼마큼 더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세요? 올해 4월에 거기 대표이사님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한 2028년까지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의 심대장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팀장님이랑은 좀 전력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대선 1차 토론회가 좀 있었어요. 6월 28일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자한테 뭐 사실상 패배했다는 좀 관측이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좀 강조했던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죠. 그래서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뭐 넥스트 에라 뭐 에너지 같은 곳들이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공화당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 재생에너지랑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산업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트럼프나 다른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미국의 전력 시장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기조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IRA 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RA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게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6월 16일에 미국 CNN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IRA 정책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에서 누적으로 한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 78%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공화당 지역이 IRA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난 트럼프 1, 2기 집권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와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IRA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역의 수혜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상 전면 폐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뭐 R&D 지원이나 대출 프로그램 또는 뭐 FEOC라고 하죠. 그 해외 우려 기업 조항의 가이드라인 등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집권기 때는 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가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수 정책 자체는 그렇게 불리하게 된 게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미국 지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역임과 동시에 태양광 풍력의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들을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도 보시면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 지역인데 빨간색 지역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압도적인데요. 네, 공화당 지역들에서 태양광 풍력을 하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미국 지도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냐 하면 노란색은 태양광 단지고 파란색은 풍력 단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대규모 이제 발전 단지들이 구축되고 있고 이 검은색 점선은 연계된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그 공화당 지역들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생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되었냐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으로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그 태양광 풍력 세액공제 제도로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오바마에서 넘어온 태양광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 한 번 연장을 해줬어요. 4년간 연장을 해줬었고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연장을 해줬었고 해상 풍력은 원래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내수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말은 세게 하는데 정책은 전혀 다르게 펼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자체를 후퇴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네요. 이미 판은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맞습니다. 이걸 뭐 후퇴했다가는 자기 당한테 오히려 안 좋은 뭐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약간 그런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1기 집권 때 그때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설치가 됐을까요?
네, 제가 그 관련해서 두 개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처음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태양광 연간 신규 설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약 11기가와트 정도 됐었거든요. 네, 2020년에는 이것이 19기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하고 인버터에 3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미국의 솔라에지나 인페이지 같은 태양광 인버터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성장했고 이제 로컬 업체들도 큰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은 풍력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2017년 미국의 풍력 설치량은 약 7기가와트였는데 2020년에는 17기가와트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거의 뭐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육상풍력 세액공제를 연장해준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20년부터 23년까지 풍력 설치량이 계속 미국이 빠지거든요. 네,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에디터님 그 BBB 정책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얼핏 기억나거든요. 네, 배럴 맞습니다. 그 네. 빌드백 배럴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바이든 행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는데 이게 사실 통과가 21년에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1년에 통과가 안 되고 22년 8월에 IRA로 이름이 바뀌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반 이상 정책 공백이 있었고 그러니까 풍력 발주가 안 나왔었어요. 기다렸던 거군요. 네,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설치량이 빠졌는데 2023년에는 그 발주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23년을 저점으로 해서 24, 25, 26 계속 풍력 설치량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요. 네, 다만 미국의 송전망 부족 사태가 조금 심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2023년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발전량의 좀 변화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전력기기라고 하는 거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장기 시계열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발전량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발전량이 4.5%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2023년을 보실게요. 연평균 성장률이 0.03%로 사실상 그냥 정체가 됐습니다. 이때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 같은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전력 수요가 약해졌던 구간인데 근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이 전력 수요가 다시 연평균 4.7%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요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제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회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거, 가장 중요한 AI가 이제 보급되는 건데 사실 이 전망치를 내놓은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라는 컨설팅 기관에서 2022년에 이미 전망치를 한번 발표했었어요. 그때는 향후 5년간 2.6% 속도로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2.6%. 네. 사실 0%였다가 2.6%도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에 2023년 말에 다시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때는 2.6%에서 4.7%로 이제 연평균 성장의 전망치를 한 2% 포인트 가량 확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가된 건 AI다. 이렇게 AI 하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2.1% 포인트가 높아졌다. 네, 그렇게 그것도 보시면. 뭐 연도 한 개 연도가 아니라 연평균 성장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AI가 이제 가세하면서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CAGR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잖아요. 이런 게 얼마큼 더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세요.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항상 업황이 좋을 때 이런 우려를 하게 되죠. 맞아요. 이 업황의 피크와 꼭지는 맞아요. 언제일 것인가 이게 항상 궁금한데 저도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미국 업체들 이제 IR 자료를 보다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장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업체인 이튼이라는 회사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그대로 캡처해서 떠온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북미 지역에서 누적 1.2조 달러,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600조 원 정도 되죠.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규모의 전력 인프라 제조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들 중에서 오직 16%만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삽도 안 뜬 게 80%나 남았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멀티이어 런웨이, 앞으로 몇 년간 우리 회사의 매출액 성장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것만으로도 아무 걱정 없이 몇 년은 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업체들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제 변압기 업체가 미국으로 요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올해 4월에 거기 대표이사님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한 2028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계속 증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변압기 업황이 1, 2년 만에 끝날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960, 70년대 거의 20년 넘게 구축했던 거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플러스 신규 전력 수요 때문에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2020년대 뭐 말까지도 이런 좋은 업황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뭐 JP 모건 같은 데서 이제 보고서 나온 것도 앞으로 최소 한 4, 5년간은 강한 업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